암천귀로 삼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12화 강옥기담 혈천비경전 3. 유성문은 간혹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앞사람 왕중의 현의 입이 길쭉하니 나불대는 모습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으니 왕중현의 입놀림은 남궁세가를 나선 후 쉬지 않고 무려 3시즌 연속해서 끊이지 않았으며 강소엽, 말을 타지 못하는 무인이란 보기 드문 광경이요. 하지만 강호의 풍경을 마차 안에서 즐기려는 것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군. 성문은 왕중현의 농담은 쉬지 않고 전개되고 있었다. 무려 3시즌의 시간을 떠들 수 있는 정력이라 분명히 이 자는 국왕신공에 능한 자가 아닐까 싶다. 쉬지 않고 3시즌 떠들 수 있는 입담가라면 정말 대단한 것이다. 그는 입에 물도 마시지 않고 떠들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가 일방적인 말에 간혹 대답도 하는 유성문. 후후후후후후후. 말보다는 검이 더 익숙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대룡방의 권사께서도 마차를 이용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군요. 왕중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음을 지었다. 이자가 내 소속을 알고 있다란 말인가? 이것은 가주도 모르는 사실인데 어찌하여 내가 대룡방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왕중현은 속으로 매우 놀랐지만 그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으니 역시 강호의 능구렁이 같은 노련한 권사가 아닌가. 나도 무릎이 좋지 않아 말을 오래 타지 못하오. 물론 강소엽처럼 검을 쥐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걱정은 마시오. 검이요? 제가 알기론 중현님은 대단한 권사를 알고 있는데요. 왕중현은 쉴 새 없이 놀리던 입을 급히 막았다. 아니, 이자가 나를 2번 놀라게 하는구나. 나의 절기는 권천심노라는 권격이건만 혹시 이것도 알려나? 내가 권사임을 알고 있으니? 이들의 대화는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서로의 의중을 떠보는 듯한 분위기로 변해갔다. 다만 정한검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두 사람의 대화를 주시하고 있었다. 천룡대는 풍찬 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7일 만에 천마산맥 끝자락에 있는 거룡현에 도착했다. 이곳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지만 최근 혈천비경과 관련된 소문이 퍼지면서 강호의 인물들이 몰려들어 북적이고 있었다. 거룡현의 입구에 다다르자 검철룡이 대열을 멈추고 말을 돌려 모두에게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이미 혈천비경을 노리는 강호의 인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움직임을 감시하거나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남궁정연이 말을 타고 앞으로 나와 검철룡의 옆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강렬한 눈빛으로 확실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우리는 남궁세가의 이름을 걸고 이곳에 왔습니다. 어떠한 도전도 물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대열에서 일제히 단호하고 결연한 응답이 터져 나왔다. 거룡현에 도착한 천룡대는 우선 마을 외곽에 있는 큰 객점에 머물기로 했다. 객점 주인은 천룡대의 규모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그들이 남궁세가의 명패를 내보이자 즉시 최고의 객실을 여러 개 내주었다. 하지만 객실은 넉넉지 않아 일반 무사들 100여 명은 밖에서 막사를 치고 임시 거처를 만들어 이용하였고
나머지 남궁세가의 직계들과 가주의 식객들은 객실로 들어갔다. 그날 밤 객점 주변에서는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천룡대의 문화생들이 교대로 야간 경계를 서던 중 한 명이 의문의 공격을 받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검철룡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객점 앞마당으로 나왔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누구냐? 우리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자가 있다면 지금 나와라. 주인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몇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들의 등장은 신출귀몰했고 매우 신비스러웠다. 강호무림의 일반 보법이나 신법을 전개한 모습은 분명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었고 얼굴을 가린 채 음산한 기운을 뿜어냈다. 남궁세가의 천룡대라. 우리의 주인께서는 그대들이 비검동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검철룡은 검을 뽑아들며 차갑게 말했다. 누구의 명령이냐? 우리를 막으려는 자가 누구인지 밝혀라. 그 순간 그림자 중 수뇌로 보인 하나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고 나머지 그림자들은 검을 뽑아들고 철룡대의 대열로 돌진했다. 검철룡과 어느 틈에 밖으로 나온 남궁정연을 필두로 철룡대의 문화생들이 대응하기 위해 움직였다. 성문은 마차에서 볼 일이 있어서 마차 안에 있었는데 이제 마차에서 내리며 검을 뽑아들었다. 강소협,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실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남궁정연은 유성문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외치며 검을 들고 적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검은 밤하늘의 아름다운 푸른 빛을 그리며 적의 한가운데를 유연하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검술은 부드러웠지만 강하고 억센 기세도 함께 뿌려대고 있었다. 역시 정연은 초절정 중입, 풍화경 정도 되는 고수란 말인가. 성문은 정연의 모습과 상관하지 않았고 앞에 있는 의문의 고수들이 은연중에 뿜어내는 막강한 기세로 그는 더는 지체하지 않았고 빠르게 보법을 밟은 한 명의 검을 막아냈다. 그의 신형은 살수문의 천연귀진이라는 보법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 그의 움직임은 적들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다. 역시 성문은 싸움에 능숙한 자로 그는 적이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 혼란을 초래하기 위해 좀 더 저돌적으로 돌진한 것 같았다. 그가 검을 휘두를 때마다 강력한 파공음이 밤 공기를 갈랐고 그의 검은 강력한 내기를 담고 있어서 그런지 적의 공격은 번번이 빗나갔고 그의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적들의 방어를 뚫고 나갔다. 검철룡은 중앙에서 가장 강력한 적과 맞섰다. 그의 홍음검은 붉은 빛을 강렬하게 뿜어내며 적의 검을 튕겨냈고 그의 검술은 철룡검법의 위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싸움은 점점 더 시간을 두고 치열해졌고 객점 주변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다. 그러나 철룡대는 결국 적들을 죄다 물리쳤다. 그림자들은 하나둘씩 쓰러졌고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불명확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어 세 명 절대 무력을 가진 자들은 발을 빼더니 신비롭게 사라져버렸다. 전투가 끝난 뒤 검철룡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적의 시신을 조사하던 중 한 사람의 품에서 작은 죽간을 발견했다. 죽간에는 이상한 문양과 함께 짧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비검동에서 만나자. 검철룡은 죽간을 성문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글귀가 무슨 의미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강소엽,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성문은 죽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나의 소견은 이렇소. 이들이 단순한 강호의 무리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오. 그들의 주인은 우리보다 먼저 혈천비경의 비밀을 쫓고 있는 것 같소. 그리고 이 주가는 그들이 우리에게 보낸 경고일 수도 있어. 검철룡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또한 뒤를 돌아보며 철룡대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것이다. 좋다. 이 일은 비검동으로 가는 길에서 더 명확해질 것이다. 모두 휴식을 취하라. 내일 우리는 더 큰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 객점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철룡대의 내부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새를 풀어 날려보냈다. 흥미롭군. 남궁세가와 그들의 철룡대. 과연 혈천비경을 차지할 자는 누구인가? 철룡대는 이제 더욱 큰 음모의 소용돌이 그 중심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새벽녘 객점 내부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 고요는 오래가지 못했다. 철룡대의 문화생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며 객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으. 네. 배가? 그의 외침이 객점 복도를 가득 메우자 다른 객실에서도 비슷한 고통스러운 신음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무사들과 문화생들이 하나둘씩 배를 움켜쥐고 허둥대며 밖으로 몰려나왔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불그락푸르락하였다.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 먹은 거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객점 뒷마당으로 몰려들었다. 화장실은 이미 만원이었다. 몇몇은 화장실에 도달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검철룡은 문을 열고 나와 상황을 살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배를 움켜쥔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이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다. 누군가 우리의 물에 독을 섞었다. 그의 말에 모든 이들이 경악했다. 물을 마셨던 대부분 사람이 똑같은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하나같이 곤혹스러운 모양이었다. 남궁정연은 검을 들고 객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검철룡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라버니, 설사산의 증상입니다. 강호에서 이런 독을 쓸 만한 자라면 이들은 살수문이 틀림없습니다. 검철룡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며 외쳤다. 살수문이라. 그들이 왜 우리를? 흥! 감히 남궁세가를 모욕하다니? 이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막으려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구나. 그 순간 성문이 객실에서 차분히 걸어 나왔다. 그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평온한 모습이었다. 대주, 정연소조. 이건 분명히 설사산이오. 다행히 저는 식사할 때 그 물을 마시지 않았소. 검철룡은 성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강소엽은 이 독을 해독할 방법은 무엇이오? 성문은 객점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다. 설사산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약재로 해독이 가능하오. 내가 속히 준비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그는 즉시
신비로운 보법으로 객점에서 홀연히 사라졌고 반각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나타나 객점 주인에게 끓는 물을 가져오게 하고 주변에서 손에 든 약초를 손질했다. 이것은 간단한 해독제가 될 것이요. 하지만 복용 후에는 증상이 완화되기 전에 위장이 정화되면서 몇 차례 더 화장실을 가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운기를 하여 또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약초가 그러한 작용을 할 것이요. 말이 끝나자마자 성문은 약초를 끓인 물에 섞어내고 이를 문화생들에게 나눠주었다. 모두가 성문의 해독제를 마신 후에도 한동안 객점 안은 여전히 화장실을 향한 대혼란의 소동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왕중현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초점 없이 흔들렸다. 그는 배를 움켜쥐며 객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비켜, 다들 비켜. 화장실이 급하다니까. 그러나 복도는 이미 복통을 호소하는 천룡대 문화생들로 혼잡한 상태였다. 모두가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서로 화장실로 달려가려는 통에 복도는 난장판이 되었다. 아, 내 순서야. 비켜. 내가 무슨 순서야? 내가 먼저 왔어. 왕중현은 화가 나서 마구 고함을 질러댔다. 모두 조용히. 나 왕중현 권사가 먼저 가야 한다고. 내가.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배가 크게 울리며 다시 강한 고통이 몰려왔다. 아, 도저히 못 참겠어. 왕중현은 비명을 지르며 복도를 밀치고 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의 앞에 정한검, 또 다른 남궁세가의 지고한 4대 식객이 다가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쿵! 두 사람은 서로 반동으로 튕겨나갔고 왕중현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정한검은 몸을 일으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왕중현님, 어디를 보고 다니십니까? 그리고 조심 좀 하십시오. 그러나 왕중현은 그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배를 움켜쥔 채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중얼거렸다. 아니, 이럴 수가? 이건 내 인생 최대의 악몽이야. 그는 말을 다 하지도 못한 채 뒷마당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뒷마당으로 향하던 중 객점 문을 열고 들어오던 한 무사와 또 다시 부딪혔다. 쾅! 왕중현은 그대로 땅에 나뒹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서 절망감이 가득 찼다. 그는 본인의 바지를 내려다보며 숨을 죽였다. 이런 수치가. 나는 살수에게 오늘 죽음을 맞이했구나. 제길. 그는 머리를 감싸며 땅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 광경을 객점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던 천룡대의 다른 무사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져나왔다. 하하하하하. 왕중현 권사님, 이건 진짜 대단한 굴욕이네요. 설사산만큼 강력한 무기가 또 세상에 또 있을까? 대륜방의 권사가 무릎을 꿇었다? 왕중현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어떤 놈인지 나의 모든 명예를 실추시켰구나. 반드시 죽인다. 닥쳐라. 다들 닥치지 못해? 이건
이건 단순한 사고라고? 그러나 그 순간 남궁정연이 그의 모습을 보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으려 했다. 푸후. 왕중현님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많이 상기되신 것 같은데요. 왕중현은 그녀의 말을 듣고 더욱더 굴욕을 느끼며 말했다. 남궁정연 소저, 제발 오늘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시오. 제 명예를 위해서라도. 석글, 정말 죽고 싶다. 그러나 검철룡이 멀리서 다가오며 말했다. 왕중현 권사, 명예라니요. 오늘은 모두가 고통받고 있으니 당신의 명예는 잠시 접어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의 말에 모든 무사들이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허허. 역시 검철용 대주님답습니다. 오늘 하루는 모두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겠군요. 왕중현은 굴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비실비실 일어나 객점 뒷마당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의 뒷모습을 보며 천룡대의 무사들은 여전히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바지에 누런색으로 물들고 있었으니 이제 한동안 사달이 끝난 후에 밤이 깊어지며 객점은 점차 고요를 되찾았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겉보기뿐이었다. 성문은 밤 공기를 가르며 객점 뒤편의 우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그의 직감은 이곳에 무언가 음모가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우물 근처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희미한 달빛 아래 바닥에 떨어진 작은 병을 발견했다. 병은 유리로 만들어졌으며 안쪽에는 하얀 가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성문은 병을 집어들며 가루의 냄새를 맡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 가루는 역시 설사산. 그는 천천히 병을 손에서 굴리며 중얼거렸다. 동살문이 쓰는 독약병과 똑같다. 동살문이 왜 이곳에? 녀석들은 우리 암천과 함께 중원 3대 살수문이 아니던가. 이들이 이 객점에 침투해 천룡대를 무력화하려던 것이 분명해. 성문은 병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우물 근처의 발자국 흔적은 땅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 이는 누군가가 급히 움직였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객점 뒤편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예민한 감각이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객점 뒤편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소리는 균일했고 규칙적이었다. 그는 곧바로 살수의 직감으로 검을 잡으며 자신의 기운을 낮췄다. 이 소리. 사람이다. 적어도 3명 이상. 성문은 그림자 속으로 신형을 호련히 움직이며 스며들었다. 그의 신비보법은 살수문 암천의 비기인 천연귀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밤과 어둠 속에서 그의 움직임을 은폐해 숨기기에 완벽했다. 그는 무음에 가까운 걸음으로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다. 객점 뒤편 역시 검은 망토를 두른 4명의 살수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성문은 가까운 나무 뒤에서 숨을 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잠시 엿들었다. 계획은 성공적이다. 천룡대는 이미 무력화되었다. 대부분 무사는 설사산으로 내공을 소진했고 그들의 진기는 많이 흐트러졌다. 후후후후후후후. 그들의 상태로는 내일 동굴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검철룡과 남궁정연을 제거하는 것뿐이다. 남궁세가의 천룡대라 하더라도 동살문을 상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주인께서도 그들의 끝을 보길 기대하고 계시다. 네 번째 살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들 중에 남궁세가의 식객이라는 자 중에 종선이라는 자가 있다. 그는 살수문의 기술을 사용하는 듯 보이는데 그 자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와 동질이라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의 실력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 성문은 이들의 말을 듣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독특한 놈들이군. 날 신경 쓸 정도라니. 녀석들은 진짜 위험한 놈들이라는 증거군. 성문은 그림자 속에서 조용하게 검을 뽑았다. 그의 검검신에서 은은한 빛이 흐르며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살수들을 주시하며 내가 공부의 내기를 운기해서 세매까지 고르게 분배했다. 이 순간 그의 존재는 그림자와 하나가 되었고 그의 발걸음은 미세한 바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였다. 기습은 살수문의 본질이니 너희들에게 내가 암천의 3대 살수 중 하나였고 이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보여주마. 성문은 적들 사이로 빠르게 또한 신출귀몰한 신형이 되어 절묘하게 파고들었다. 첫 번째 살수의 목덜미에 그의 검이 닿는 순간 살수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쓰러져 버렸다. 다른 살수들이 반응할 틈도 없이 두 번째 살수의 심장을 노린 검이 비처럼 빠르게 날아들었다. 살수들의 대열이 급히 흩어졌다. 남은 두 명은 곧바로 방어 태세를 취하며 성문을 향해 검을 빼들었다. 웬 놈이냐? 너희들의 악행을 끝내러 온 자다. 성문은 차갑게 대답하며 검을 비처럼 휘둘렀다. 살수들은 성문의 말에 분노하며 동시에 공격을 시도했지만 성문은 그들의 움직임을 쉽게 간파했다. 그의 신형은 호련무보란 살수의 고도한 보법을 밟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치 그림자처럼 이리저리 흩어지며 살수들의 공격을 허무하게 만들었다. 이후 유성문의 예리한 검은 상대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파고들었다. 쿵! 살수 한 명의 검이 땅에 떨어지며 그의 목숨을 빼앗겼다. 남은 한 명은 공포에 질린 채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성문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검은 마치 유령처럼 공중에서 날아들어 마지막 살수의 가슴을 꿰뚫었다. 슈슈슈슈슈슈슈슈슈. 칵! 푹! 살수의 가슴을 뚫고 나온 검으로 살수는 눈동자가 파르르 흔들렸고 그는 고개를 내려 튀어나온 검과 그 주변으로 본인의 피가 배어나오는 것을 보며 털썩 자리에 무릎을 꿇고 힘없이 쓰러져 버렸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